자, 이 터널 통과 여부 이 문제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자, 요것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했던 거 처리할게요. 자, 이렇게 터널이라는 3개의 터널이 있고요. 터널마다 높이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의 높이는 170입니다. 자동차 높이도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자, 요거를 만약에 방법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하나하나 따진다고 봤을 때 자, 이 T1과 하이트 자동차 높이 자, 이걸 비교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의 높이보다 커야죠, 그죠? 첫 번째 터널의 높이가 자동차의 높이보다 커야 패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패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또 그렇지 않을 때, 그죠? 그렇지 않을 때 LG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T1이 하이트 높이보다 크지 않고 작다면 크래쉬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패스라고 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감이 있죠. 그죠? 어떻게 된다? 첫 번째는 통과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따져봐야죠. 그죠? 3개의 터널을 모두 통과했을 때 패스니까 지금 패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도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크래시인 거고요. 첫 번째 통과했으면은 바로 패스라고 하지 말고 또 따져봐야죠. 두 번째 것도 통과를 할 수 있는지, 그죠? 그 말은 두 번째 터널이 헤이트 다시 차량 높이보다 높습니까? 물어봐야죠.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패스라고 한번 해볼 건데, 자, 1번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2번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크래시죠. 이렇게 2번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조건 크래시고요. 근데 2번을 통과했어요. 그럼 이거 패스가 실행될 텐데 또 바로 실행하면 안 되죠. 아직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자, 3번도 통과하면 이제 패스. 3번을 통과하지 못하면 2번까지 통과했다 하더라도 3번에서 걸렸으니까 크래시라고 봐야겠죠.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정도만 풀었어도 여러분들 그래도 LG를 잘 이용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T1이 헤이트보다 크다. 패스. T2가 하이트보다 크다. 역시 패스. T3가 하이트보다 크다. 패스. 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은 T2가 하이트보다 적은 경우에도 패스가 나올 거예요. 이 두 개가 하이트보다 크다면 차체 높이보다 큰 터널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 패스가 한 번은 꼭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 개를 다 통과해야만 우리 패스라고 볼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하면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는 안 되고요. 요렇게 일단 요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 따져보고 통과하면 두 번째 거 따져보고 통과하면 세 번째 거 따져보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정답이 되겠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요거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에 바로 충돌 나서 끝나는 경우, 첫 번째 통과인데 두 번째에서 충돌 나는 경우, 세 번째에서 충돌 나는 경우. 그죠? 이 충돌 나는 경우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죠? 그 외에는 뭐예요? 다 패스라고 보면 되죠. 충돌 나는 경우는 총 세 가지고, 총 세 가지 충돌 나는 경우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패스. 그죠? 그래서 하나씩 따져볼 건데, 충돌이 결정 나면은 사실상 결론이 난 거죠. 그죠? 첫 번째에서 충돌이 결정 나면 두 번째 거 뭐 충돌 났는지 안 났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거부터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T1이 여기까지 똑같겠죠. 차체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러면 잠깐만요. 이러면 충돌할 조건이죠, 이거. 그죠? 터널이 차체보다 작거나 같으면 충돌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printf에서 크래시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끝내려면은, 자, 이제 두 번째 터널 역시 차체보다 작은지를 따지는 건데, 이건 언제만 따지면 됩니까? 첫 번째 터널이 차체보다 커서 1번 통과했을 때, 그죠? 여기서 충돌이 안 났을 때만 이걸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충돌 나면 얘는 실행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두 경우의 수 중 하나가 결정되면 끝났을 때, 끝내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LG를 붙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번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요. 세 가지 경우의 수는 먼저 따지면 되죠. 요거 걸리면은 끝날 거고요. 뭐 요거 통과해도 요거 걸리면은 끝날 거고요. 여기 걸리면 끝날 거고. 역시 크래시. 자, 그러면 충돌하는 경우의 수가 총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아니래요. 통과한 거죠. 패스한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패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통과 아니면 패스. 이게 깔끔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는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실행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답으로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뭐 어차피 나머지라고 해봐야 두 개밖에 없죠. 요거랑 요거. 요거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if, else 이용해서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를 또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걸로. 자, 성적표 출력 프로그램 역시 답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해서 이제 보시면은 아니다, 이걸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를 요 문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방금 터널 문제였고요. 자, 여기에서 이 printf를 보시면 여기가 크래시 세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세 개의 경우의 수로 따져가지고 요때 똑같은 명령을 실행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지금 3번 들어갔죠. 자, 그러면 요게 만약에 일단 3번 똑같은 걸 작성하는 것도 약간 조금 불편하고요. 그렇죠? 크게 뭐 대수롭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 한 줄짜리가 아니라 터널이 차체보다 낮을 때 실행해야 되는 게 한 100줄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도 100줄, 여기도 100줄, 여기도 100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100줄 쓰는 게 너무 피곤한 일이고, 여기가 만약에 바뀌어야 된다, 느낌에 2개 붙어야 된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이 3개는 같은 기능을 뜻해야 되니까 얘도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드가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온다, 이러면 별로 이렇게 좀 좋은 코드가 아닙니다. 최대한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싶으시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할 때 이거를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좋은 코드가 나와요. 자, 여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안 떠오르실 거예요. 어떻게 이걸 딱 한 번만 쓰고 싶은 거죠. 프린트f, 크래시를 한 번만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모르실 수 있는데 C 언어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코딩을 하라고 역시 문법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요 조건, 요 조건, 요 조건 세 개의 조건에서는 똑같은 기능이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붙이고 싶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자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논리 연산. 그래서 논리 연산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예시를 들어야겠죠. 자, 요것도 괜찮은 예시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아까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요거 한번 가져가 볼게요. 유치원 초등학교.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살. 자, 이거 LG로 연결하지 않았을 때요. 자, 사이값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건 초등학교, 우리가 이걸 6살로 했을 때는 얘도 실행되고 얘도 실행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런 표현이 안 된다 그랬죠? 시연에서 이거는 조건 2개가 지금 같이 쓰인 거죠. 자, 이 품 하나에 조건 2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조건이 2개면 역시 if를 하나 더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사이값 표현 있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은 안 돼요. 왜냐면 조건이 2개라서 이 품은 하나에는 조건 하나만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조건이 여기 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분자가 보통 우리가 컴마를 쓰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괜찮은 접근이에요. 괜찮은 접근인데 여기서 컴마를 쓰시면 안 되고 논리 연산자라는 걸 쓰면 우리가 이 품은 하나에 조건을 2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뭘 넣어야 되냐? 논리 연산자라는 걸 넣어서 두 개의 논리를 연산해서 하나의 논리값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최종 이 부분을 실행할 거냐 말 거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조건이 지금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참거짓을 만들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논리 연산자라는 걸 일단 아셔야겠죠.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논리 연산자 알아야 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드 연산자라고 있고요. 기호로는 요거 7번 위에 있는 앰퍼센트라는 기호가 있어요. 요거 두 개 쓰는 거고요. 오어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파이프라인 두 개. 요건 어디에 있냐면 이 원화키 있죠, 원화키. 원화키 또는 어떤 다른 분은 역슬래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의 반대. 역슬래시 또는 원화키 위에 있습니다. Shift 누르고 원화키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기호로 표현하셔야 돼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드로 표현해도 되잖아요. C에서는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개의 논리값 사이를 이걸로 연산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일단 엔드 연산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논리값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하기라는 연산자 쓰려면 양쪽에 이렇게 숫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숫자 2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요 연산자, 논리 연산자 쓰려면 양쪽에 논리값이 와야 되고요. 논리값이라는 건 1 또는 0이죠.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 1은 참, 0은 거짓.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새로운 논리값 1 또는 0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참이죠? 1. 크래시 이거 지울게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1은 참이죠. 자, 이거를 제대로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이렇게 맞는 문장 한번 작성해 보면 10은 5다 크다. 참이 나오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은 1과 1 이 두 개가 이제 논리값이잖아요. 참, 그죠? 이 두 개 사이에다가 논리연산자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다? 새로운 논리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이제 1이 나와요. 1은 참이란 얘기죠. 이렇게 연산을 하면 참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연산을 하면 요건 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거든요.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1과 0밖에 없으니까 논리값은. 그래서 결과를 보면 처음에만 1이고 나머지 다 0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결론이 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두 참 일 때만 결과가 참, 나머지는 거짓. 연산 대상이. 자, 5어 같은 경우는 여기를 5어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파이프 두 개.
자, 요것도 한번 일단 결과부터 한번 보고요.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보면 1110.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인데, 자, 둘 다 0일 때만 0이고요. 나머지 다 1이죠. 그래서 요거는 엔드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 대상이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요. 최종 거짓 결과. 나머진 참. 이렇게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게 결과, 그러니까 원리만 봤을 때는 이래. 작동 원리, 연산, 논리 연산자의 작동 원리가 이렇고요.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우리가 논리 연산자 언제 어떻게 쓰려고 했습니까? 조건 두 개를 연결하고 싶어서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럼 조건 1과 조건 2는 둘 중에 하나는 뭐 참이 나올 수도 있고 거짓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조건값 두 개가 결국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경우의 수 네 가지를 표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사이값 우리가 표현을 해보죠. 요거 이대로 가져올게요. 요거. 자, 요거 age가 14보다 작은 조건, 그리고 age가 8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 자, 아까 우리가 따진 바에 의하면 여기가 실행돼야 되는, 이 최종 이 부분이 실행되려면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둘 다 만족했을 때 이걸 실행시키고 싶어요. 만약에 그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일 때만 전체적으로 참이 나오는 AND를 써야겠죠. 이렇게 해서 차이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ge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자, 여기 실행되는 점 볼게요.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6살로 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그죠? 맞는 말이니까. 다시요. 얘가 1이 나올 거예요. 그죠? 6이 age가 8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됐기 때문에 AND로 연결되면 최종적으로 거짓말이 돼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조건 두 개를 살펴보고 싶은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AND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할 때 실행시키고 싶다 할 때 AND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OR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할 때 이건 이제 아까 우리 문제 있죠. 요거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해도 여기 실행되고, 이 조건을 만족해도 여기 실행되고, 이 조건을 만족해도 여기 실행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크래시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요럴 때 이 문제 가져와 볼게요. 이거. 자, 여기서 하이트 필요하죠. 70. 자, 요거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요거 크래시를 띄우고 싶은 거죠. 자, 요럴 때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렇죠? 자,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실행을 시키고 싶다. 그럼 일단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따져볼까요? 요거는 주석 처리할게요. 다시. 우리 요거만 궁금하니까. 자, 이럴 때는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얘가 통과했더라도 얘가 걸리면 크래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통과했더라도 얘가 걸리면 크래시인 거죠. 자, 뭐 둘 다 통과 못해도 크래시인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파이프 기호를 이용해서 5와 연선자를 쓰면 됩니다. 하나라도 맞으면 여기 크래시 걸리는 거예요. 자, 크래시 나온 점 볼게요. T1이 170보다 크니까 얘는 0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자, 아니죠. 얘가 0. 얘가 1이 나오겠네요. 자, 얘가 1이 나오고. 잠깐만요. 얘가 170, 얘가 172. 얘가 0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1이 나오죠. 그럼 이 두 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거짓일 때 빼면은 무조건 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얘는 최종적으로 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는 그렇고요. 그냥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실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쓰시면 됩니다. 크래시가 나오고요. 자, 그럼 얘가 계산이 최종적으로 되면은 뭐가 나온다? 방금 1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또 이걸 하나 또 추가하는 거예요. 이 조건 하나. 그럼 얘도 뭔가 0이나 1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5월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표현이 됩니다. T3 화이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T3. 그렇죠? 실행은 요거부터 실행할 거고요. 요거 결과를 가지고 또 얘랑 요 연산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더하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앞에부터 더해서 3 나오죠. 그죠? 3 더해서 6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 개 논리연산을 하면 요거부터 먼저 실행이 되고요. 뭐 1이든 0이든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값을 가지고 또 얘가 나온 값이랑 논리연산을 또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조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 5월을 쓰시면 되고요.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엔드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연산자 쓰면은 좀 더 단결해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문제 잠깐만 볼게요.
자, 요거 문제 하나 더 올렸거든요. 자, 할인 대상 여부 판단하는 건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할인 대상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나이가 이렇게 에이지가 있죠. 19세 이하면 할인 대상이고,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역시 할인 대상이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노령자면은 노약자면 할인 대상이고, 그 외에 20세 이상부터 59세 이하인 사람들은 할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이를 딱 넣으면 할인 대상입니다. 또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 논리 연산자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